공식 선거전의 돌입으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의 일선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공식 선거 유세 첫날 찾은 곳이 바로 양천갑 지역입니다. 중산층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의 허리라고 불리는 양천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길정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전략 공천이 양천갑에 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감 한마디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정치 신인인 저를 이 공천을 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여든 야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 실망감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얼굴을 좀 정치에 입문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다양한 그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공천의 여러 가지 얘기는 항상 뒤에 따라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불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이 길 후보에 대해서 지지 의사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 후보와는 원 의원과는 어떤 친분 관계 좀 있으십니까? 글쎄, 원 의원이 저희 아마 한 9년쯤 대학교 후배일 것 같은데 전공은 다르지만, 근데 지난 5, 6년 동안 그 원 의원의 그 동기들, 분야는 다릅니다만 모여서 하는 그 포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제가 초대받아 가서 외교 정책, 국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교관, 또 언론계, 대학 교수, 아까 말씀을 초반에 해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좀 쌓으시다가 이번에 정치에 입문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난 30년 동안 하여간 이러저러한 그 직장 또 직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얻고 듣고 배운 바가 있는데, 이제는 그 인생의 마무리는 이제까지 얻은 것들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그게 보람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왔던 가치가 뭔가, 그게 한마디로 하자면 건강한 보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건강한 보수라는 가치가 이제 심각하게 좀 도전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데 대한 하나 이념적인 그런 이유, 그것도 명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직종, 또 직장을 다니셨는데 그중에서 정치를 할 때 지금 현재 가장 도움을 되는 직종과 직장은 어느 부분입니까? 글쎄, 아무래도 그 외교관 생활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또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좀 사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봤던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이제 사물이나 어떤 사태, 사안을 볼 때 조금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지 않았나,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양천구 지역, 지역마다 각각 특성은 좀 있겠지만 양천구 지역 같은 경우에 중산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신 지역구의 특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구의 특성이라는 게 결국 이제 지역 주민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구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고층 아파트의 밀집 지역입니다. 네. 산업시설 별로 없고. 하지만 그 주민들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우선 알뜰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교육열 높고 어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굉장히 어떤 일정한 품격을 유지하는 그러한 주민들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역 민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직접 돌아보시면서 느낀 지역의 민심은 어떠시던가요? 민심이, 적어도 정치에 대한 민심은 한 반 정도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불신, 불만, 그게 우선 반 정도고요. 다만 그 민심 속에서도 하여간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애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양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인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지 않았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좀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50% 정도는 무관심이다. 네. 아마 이 무관심한 주민들을 좀 끌어들여야 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민심이라는 게 결국 이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구상, 말하자면 그 자존심이 상당히 지금 상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교육특구인데 실질적으로 수치는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의 자존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그 정책들, 구상들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양천구역 같은 경우 이제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텃밭에서 이제 격전지로 바뀌었다라는 평가가 아마 여론조사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이 이제 차영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 결과 접전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 뭐 안 보실 수는 없을 테니까 보셨을 때 느낌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한 5주일 전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새로운 인물로 내려왔고 상대 후보는 여기서 좀 몇 년 자리를 잡은 후보이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이제 처음에 떨어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가 따라잡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하나 고무적인 거는 이제 당에 대한 지지도는 꾸준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그 야당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그 리드 앞서가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고무적이기 때문에 뭐 저의 인지도는 올라가는 방향이 계속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인지도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상대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대변인 역할도 하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네. 이런 게 좀 장점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뭐 장점과 단점도 충분히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잠깐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사실 연구를 안 했습니다. 네, 그 이력사항도 사실 벽보나 이렇게 붙을 때가 봤고 한두 번 길에서 마주쳤고 긴 대화는 못 해봤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내려와서 딱 생각한 게 상대방의 후보와 경쟁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역 주민들과 만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얼마나 저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느냐가 관건이지 상대 후보에 대한 저의 관심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후보께서 갖고 계신 이제 경쟁력,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경쟁력이라는 것도 여기 상대방에 비교한 경쟁력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뭐를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 결국은 좀 균형되긴 된 시각, 조금 국제적인 안목, 그리고 어느 직장 직종을 가든지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한번 실험을 쭉 해봤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성과로서 실천을 통해서 보였다는 그런 것 정도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부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사돈기업인 운산그룹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이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인터넷에 이제 예비 후보 시절에 7명이 그럴 때 예비 후보 시절에 인터넷에 그런 누가 올린 모양인데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그게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라는 걸 금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몸을 담았던 운산그룹의 회장님이 한 15년쯤 됐을까요?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맺으셨고 저는 2년 전에 거기에 이제 월급쟁이 부회장으로 제가 가서 근무를 한 사람인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네. 의아한 하여간 인터넷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29일 이제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직접 같이 지역 유세를 좀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을까요? 첫 방문지로. 글쎄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하고 뭐 사전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 네. 뭐 박 위원장의 일정을 제가 짜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든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드릴 일이고 또 지역에 와서 같이 수행하면서 오히려 제가 느낀 바가 굉장히 있었다. 그게 이제 그 추천장을 주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그 기로에 선 어떤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게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도 재래시장을 같이 돌면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꼭 승리해서 애국하시라. 그 말이 아주 가슴에 꽉 와닿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역을 같이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양천 지역의 지역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양천 주민의 자존심은 교육특구인데 교육특구다운 교육특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 지난 5년 동안을 보면은 상당히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 내실을 기여하는 게 우선입니다. 교육특구다운 교육특구를 만드는 그 내실을 기여하는 거.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제 고등학교를 한두 개 세우는 게 이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문제, 이제 30년이 지난 이제 재건축 문제인데 이게 신도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구청까지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단계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아주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19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여러 가지 또 갖고 계셨던 그동안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임위에서 일을 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외교안보 자문을 뭐 박근혜 위원장을 오래 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대학 총장 대행도 하고 지금 예술종합학교 이사로도 있습니다만은 교육이나 문화 또 외교 이게 너무 폭넓은지 모른다면 다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임위를 가든지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꼭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새누리당이 정당다운 정책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상임위에 속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제 역할이지만은 이 정당 자체가 어떤 정강에 충실하고 어떠한 비전이나 철학을 공유하는 의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정당, 이 퍼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사전에 미리 미래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정책 정당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정강 정책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공약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그렇다고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느 거고 또 약간 미진하다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바꾼 그 내용 자체도 신문에는 크게 바꾼 것 같지만은 사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말 중에 그래도 제일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는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남에 대한 배려, 나눔의 경제학, 그 따뜻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을 뿐이지 어떤 노선 자체를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애초에 그 정통 노선에 충실한 쪽으로 회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오늘 뭐 바쁘신데 선거 운동하시다가 나와주셨는데 아마 지역 주민들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 엄중한 그 책임감, 우선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얼굴을 보이고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없고 저의 진정성을 어떻게 얼마나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을 파고들면서 전달할 것인가. 또 그게 바로 지역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신인의 각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양천갑의 길정호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